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토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무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의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우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정한 틀을 가지고서 그것을 격과 국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이고 중화가 잘 되지 않은 사주는 그렇지 못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중화시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인데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 중에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이 사주 중에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과 같다라고 했죠. 일간이 어느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하고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또는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열, 한난, 교습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와 한열이 잘 중화되어 있는 사주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목은 토와의 관계는 목국토의 관계가 되겠죠.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무토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하고 이거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극이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극을 하면서 서로 공생, 공존하는 관계를 말하죠. 내가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한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개념으로서 나를 극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관성이 나를 못 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할 때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 많이 구분을 하고요. 여자한테 관성은 남편과도 같고 남녀 공의 직장 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법, 윤리, 도덕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관성이라고 한 것이 좀 역작용이라고 하죠. 크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죠. 질병이라든가 도덕이 아니라 도적 같은 개념, 적분 같은 개념, 일체의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순작용과 역작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바른 관청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같은 개념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평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역작용,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개념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 칠살은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평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을목을 보는 것은 무토로서는 용도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편관칠살임에 반해서 을목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간목 같은 일간이 간목의 경우에는 경금칠살로서 작벌해서 동량이 제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평관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 반면, 또는 그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도 있어. 대표적으로 경금 일간인 경우 정월에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그냥 흑백 논리로 정편을 나눠서 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에 따라서 사주 국세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평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관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이 되고요.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임관지가 되는 거죠. 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물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무토 또한 여기가 토 또한 여기가 장생처가 돼서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원체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이 토는 약하죠.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사각 또는 살중 신경하다라고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격을 논할 때는 지장간, 월지 있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인중이 있는 지장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중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토가 양화를 받죠. 양대 양의 관계, 화생토의 관계,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저는 인성인데 양대 양이니까 저는 편인이 될 것이고 편인격 이렇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편관격 또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 정도. 인월의 무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축되기 때문에 날씨가 아직은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목이 왕한 만큼 무토가 허토가 될 수 있죠. 또는 박토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무토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먼저 인성을 얻어서 날씨를 좀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병화는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된 걸로 볼 수가 있으니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무토를 생하니까 이거는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먼저 화를 보는데 정인인 정화보다는 편인인 이렇게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고, 이날에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수를 같이 얻어 주어야지만 병화로는 따뜻하게 해주고 조후하고 무토를 실하게 생토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지에
를 보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녹을 얻었고요. 일지는 오화를 얻었습니다. 양인 오화를 얻어서 무오일주가 되죠. 이거 사주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인오화고까지 되죠. 그래서 조라고 하는 건 마르고 열은 뜨겁다. 조열하라고 하는 건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반드시 뿔이 있는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무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가 아니고 건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열한 국세를 더욱더 조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게 되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마르고 매우 건조하고 나무 또한 고사, 고목, 고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시에는 당연히 뭘 얻어야 될까요? 수를 얻는 것이, 물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면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돼서 조열한 사주 국세를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상충하기 때문에 이 자수가 깨지고 오화도 상처를 이거는 좌우상충에서 오화도 상처를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될 사주 구조에서 임수에 뿌린 자수가 상처를 크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토가 또 임수를 파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자시는 좌우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게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개시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무토가 있어서 이거 쟁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쟁지한다고 해서 오늘 태어나야 되는데 개시가 나뿐이 아닙니다. 갑인을묘시, 정사, 모, 김시 등등에 비하면 개시는 아주 양반인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만약에 태어나야 된다면 개시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는 것이고 또 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개축시가 되겠죠. 요 개축시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아직 수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좋지 못한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다? 병자, 대운과 을해대운 가게 되면 좌우충, 사해충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무리 임자 개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좌우충, 사해충은 조금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대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가 있습니다. 경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금이 식신인 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수가 그렇게 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도 당연히 이거는 개시 여명으로 목화운이니까 경신시 또는 신유시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경신 신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어떤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병자 대운 초년이잖아요. 15부터 34살까지 20년이거든요. 이때 병자 대운 대운은 제가 볼 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자로 태어나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아들이다라고 하면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병진시도 한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건명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 여명인 경우에는 개해시, 경신시 정도 남자로 태어난다. 역시나 경신시, 개해시 또는 병진시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